자, 1교시는요, 긴 머리 V라인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할 거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는 뭐예요? 뒤로 간다는 뜻이에요. 뒤로 우리가 층을 낸다는 뜻이고요. 자, 리버즈는 다른 말로 떨어지는 라인이 전대각이라고 얘기해요. 전대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요, 다이아고널 포워드예요. 다이아고널 포워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워드, 다이아고널 포워드 앞으로 떨어진다. 방향성이 뒤에서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빗질은 뒤로 했는데 떨어지는 라인은 뒤에서 앞으로 쏟아진다. 그래서 다이아고널 포워드예요. 자, 그래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코트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컨케이브가 나와요. 컨케이브가 존재하고요. 뭐예요?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얼굴 쓰고 가벼운 걸 원하니까 이 부분에 곡선 빗질을 해서 층을 내요. 그래서 층을 내서 자, 요 라인에 삼각형의 라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무겁다를 만들고 다시 여기는 뭐예요? 가볍다로 다시 바꿔놔요.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내가 층을 더 낼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요, 자, 뒤에 있는 층을 많이 낼 것인지 적게 낼 것인지 내가 고민을 해보고요. 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긴 머리 층을 낼 때는요, 자, 뒷머리는 많이 층을 냈는데 앞머리는 층을 적게 내는 커트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아셨죠? 내가 긴 머리에 층을 여기까지 냈어. 층을 여기까지 냈어. 그러면 앞머리 층은 이 층보다 무조건 높이 잡으세요. 알겠죠? 그럼 높이 잡는 건 뭘로 잡을 수가 있어요? 곡선 빗질. 곡선 빗질로 우리가 층을 낼 수도 있고요. 프론트로 또 층을 낼 수도 있어요. 프론트로 우리가 층을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층을 낼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뒤에 층보다 앞에 층은 뒤에 있는 층보다 무조건 층을 적게 내는 것들은 해주지 마라. 무조건 내가 뒤에 층보다 앞에 있는 층을 훨씬 더 월등히 층을 많이 내라. 이 개념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첫 번째는요, 자연 빗질, 프론트 기준, 백 정유선, 이미선을 잡을 거예요. 자, 긴 머리 V라인이죠. 긴 머리 V라인. 긴 머리 V라인은요, 거의 대부분이 백에서 프론트로 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프론트에서 백으로 가야지 긴 머리 V라인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백에서 프론트로 가는 기준 커트를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V라인이 잘 나오고요. 얘는 U라인이 잘 나와요. U라인이 잘 나와요. U라인. 그러니까 U라인은 뒤에서 앞으로 가시면 되고요. V라인은 무조건 앞에서 뒤로 가시면 돼요. 그래야지 V라인이 잘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몸을 고정으로 갈 것이냐. 자, 고정으로 가면 V라인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많이 나와요. 강한 V라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내가 한 자리에서 모든 머리를 지금 이렇게 곡선 빗질로 먼저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층을 내시면 돼요. 이따가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에 해볼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이 작업을 할 거예요. 곡선 빗질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커트의 프론트 사이드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층을 낼 거예요. 고정 디자인을 하고 이동 디자인을 하고. 왜냐면 그러니까 완만한 V라인을 원하면은 이동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긴 머리 V라인도 경사가 깊은 V라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요? 손가락에 후대각 비평행을 강한 후대각 비평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예요? 빗질이 강한 비평행은 내가 양쪽을 대칭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우리는 뭐든지 커트를 진행할 때요, 내가 현장에서 사용해서
내가 커트를 진행할 때는요, 불편하게 하는 커트는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배제시키는 게 좋아요. 가장 그래야지 뭐가 나와요? 스피드가 나오고 고객에 만족하는 커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하는 커트들은 될 수 있으면 내가 배제를 시키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커트 위주로 내가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라인은 다 나온다. 그 정도만 해도 라인은 충분히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정으로 갈 것이냐 이동으로 갈 것이냐. 그 대신에 고정은 하고 이동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고정은 뭐예요? 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층이 100% 나요. 자, 이동은요? 층이 고정보다 층이 훨씬 현저하게 덜 나요. 자, 그러면 고정은 처음부터 가볍게 안 가볼까? 층이 나니까 가볍겠죠. 이동은 자세가 낮아지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층이 적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거워요. 그 대신에 고정은 위험 요소가 있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거. 파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커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디자인을 봤을 때 커트를 해서 행위를 했을 때 떨어지는 라인에 문제점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지 그 리스크에 대한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서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정 디자인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이동 디자인에서 층을 가장 낮은 상태에서 먼저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층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2층을 또 되게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빗질을 못해서 머리카락이 기르니까 지들끼리 싸워. 빗질을 못해서 빗을 정교한 빗질을 잘 못하니까 내가 다리 갖다 놓고 하세요라고 우리가 지금 MS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패턴이 그거죠. 뭐예요? 다리 갖다 놓고 빗질 하세요. 근데 쟤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그게 우리가 아직도 숙련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얘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얘는 되게 쉬워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층을 내는 게 내가 다리를 놓고 정교하게 규칙적으로 빗질하는 거 얘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것만 성공하면 뭐예요? 커트가 5분이면 끝난다. 모든 커트가 다 5분이면 끝난다. 그게 숙련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동 디자인과 고정 디자인을 내가 선택을 무조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긴 머리 V라인에 원 섹션 하실 거예요. 자,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섹션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거 따라 하지 마세요. 라인 안 나와요. 그 라인. 내가 원하는 라인 절대 안 나오지 않아요. 왜? 그 라인, 그러니까 긴 머리에서는요, 섹션을 나누는 그 순간 머리들이 나중에 머리를 다 했을 때 다 따로따로 놀아버려요. 그래서 원 섹션을 했을 때 같이 놀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빗질 연습을 좀 더 연습을 하시고요. 섹션을 나누는 걸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왜? 떨어졌을 때 머리카락이 다 따로따로 놀아버려요. 뭐 수수 치면 질감하면 괜찮다고요? 아니요. 머리가 잘하면 질감을 해도 따로따로 놀아요. 우리 아시죠? 가이드라인 연결이 안 되면 머리카락이 따로 논다. 우리 계속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죠. 머리 말려보니까 진짜 따로따로 논다는 거 우리 경험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긴 머리는요, 원 섹션으로 해서 잘라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 할 거고요. 오버, 변환, 언더, 빗질 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상하, 규칙적인, 콘케이브가 아니고 컨벡스예요. 규칙적인 컨벡스로 커트를 진행할 거고요. 자, 원 다중이에요. 자, 뭐예요? 원 다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라운드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고요. 여기는 사각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프론트와 곡선 빗질을 하면서 다시 여기 프론트는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진행해요. 자, 세 번째는요.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빗질 투 섹션을 할 거예요. 근데 투 섹션을 우리가 했을 때는 그동안 이렇게 투 섹션이죠? 아니에요. 투 섹션, 여기서 투 섹션은요, 이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머시룸 하는 것처럼. 머시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투 섹션을 할 거예요. 그럼 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유, 쉽죠. 그동안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 방식으로 곡선 빗질을 해볼 거예요. 아셨죠? 이 방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커트가 조금 더 쉬워요. 빗질하기. 왜? 양이 많으니까 또 여러분들 양이 많아지면 손이 헤매기 시작하죠.
그거를 그래서 해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네 번째는 크로스 체크, 질감하고 디스커넥션 하고 숫까지 다 칠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자연 빗질, 정교한 2차 가이드라인인데, 자, 첫 번째 커트는 고개 똑바로 해요. 고개 똑바로 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준선을 잡고요. 자, 2차 가이드라인은 고개 숙임이에요. 고개 똑바로 한 상태에서 원랭 쓰일 때는 거의 표시가 안 나는데요.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밑에 있는 이 네이프에서 나와 있는 삐죽삐죽삐죽한 이 머리카락이 나중에 다 삐져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손님들이 맨날 이렇게만 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고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예쁘게 나와야 돼요. 고개를 숙였을 때 예쁘게 라인이 나올 수 있으려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도 떨어지는 라인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돼요. 아셨죠? 자, 요거까지 해서 우리가 긴 머리 가이드라인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셨죠? 나도 가봐. 앞머리는 요만큼 프론트까지는 방사선 라운드죠? 라운드이기 때문에 방사선 하고요. 백 같은 경우는 또 방사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각으로 우리가 빗질을 해놓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앞에 기준선 먼저 잡을게요. 기준선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높이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가이드선 잡고요. 자, 손가락 리버즈 비평행. 리버즈 비평인데 좀 강하게 두세요. 강한 리버즈 비평하세요. 안 그러면 V라인이 잘 안 나와요. 자, 슬라이싱. 자, 긴 머리를 자를 때는 우리가 뭘로 한다? 연결과 연결이 너무 급격하게 하면 우리가 뭘로 한다? 슬라이싱으로 한다. 자, 오버에서도 연결선이 너무 급격하면 뭘로 한다? 오버 슬라이싱으로 한다. 자, 반대쪽. 급격하게 다시고요. 다음부터는 슬라이싱. 자, 요거만 해도 벌써 V라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이제 층을 낼 거예요. 층을 낼 건데 앞에 손님 얼굴에 자꾸 물 떨어지니까 빗질 앞에 정교하게 좀 하시고요. 뒤로 빗질 다 해놓고 사서 자, 기준선을 먼저 잡아야겠죠? 그쵸? 층을 어디까지 낼지. 나는 층을 여기까지 층을 낼 거야. 나는 층을 요거만 낼 거야. 층을 여기까지 낼 거야. 여기까지 낼 거야. 여기까지 낼 거야. 우리가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층을 내요. 기준선을 잡아요. 근데 너무 작게 잡으면 표시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500원. 아니, 500원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조금 더 길이를 잘라요. 잘라서 기준선을 잡고요. 빗질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 최초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온베이스. 자, 그럼 다리 어디에요? 베이스에 다리를 갖다 놓으세요. 베이스에 갖다 놓고 자른 거 찾아요. 여기 있네요. 길이가 안 되면 16만 내셔요. 우리가 이 가발 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머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신용만 내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잔머리도 잘 자르면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근데 탈모 있는 남자들은 어때요? 컷할 때 잘라달라고 하죠. 근데 머리숱도 없는데 뭘 자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 머리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라인이 나와요. 얘도 똑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크레스트를 기준점에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데 이 길이 여기서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상태 유지해서 그대로 변화를 줘서 각도 유지시키고요. 이 상태에서 온도로 손가락을 내리면서 커트를 진행해요. 자, 이 커트는 지금 오늘 완성 못 하셔도 돼요. 다음에 계속 이 작업이 계속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커트를 진행했을 때 안으로 쏙 들어가요. 자, 보세요. 다른 머리 다 뻗치는데 이 커트는 안으로 쏙 들어가요. 라인이 규칙적인 상하 컨벡스가 나오기 때문에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방식으로 똑같이 또 할게요. 우리가 원포인트 파팅 파마 연습할 때 원포인트 잘 지키라고 우리가 항상 하죠? 그쵸? 근데 할 때 잘 못 지키죠? 컷할 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원포인트 파팅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모든 라인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마할 때도 제가 원포인트 파팅을 중요시하게 잘 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막 이렇게 타요, 파마를. 컷할 때. 그쵸? 파마할 때도 이렇게 타고요. 아니요. 정확하게 타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원포인트 파팅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라인이 벌써 얘는 다중이에요. 그럼 떨어지는 라인이 원하는 선이 안 나와요. 자, 오버해서 자, 리버즈니까 다리가 어디로 가 있어요? 자, 여기 있죠? 다리 갖다 놓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층을 냈대요. 상하 컨벡스라기 때문에 층이 이렇게 급격하게 층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층이 나 있어요. 잘랐네? 여기 댕강 잘라요? 그러면 안 돼요. 층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 방식으로. 그래서 점점점 내리면서 이 층을 살리면서 커트를 해주셔야 돼요. 자, 크레스트 지역에서 변한 자, 베이스에 내 가슴선 평행 가면 갈수록 자른 머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자, 아까 V라인 자르면서 옆에 머리 다 잘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그래서 자른 머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커트는 해주셔야 돼요. 자, 신기하죠? 참 이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커트를 하면서 이 방식을 찾아내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손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말렸을 때. 근데 요즘에 나오는 커트 강의하는 커트 중에서 이 방식으로 가시는 커트가 사실 전무하거든요. 없거든요. 근데 이 방식의 커트를 했을 때 너무 예쁘게 나와요, 라인이. 고객들의 라인이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크레스트 지역에 뒤로 가서 커트는 나중에 빗질하는 거 딱 보면은요, 결과물이 속일 수가 없어요. 다중으로
되는데 자, 오버. 자, 여기 빈 공간 있어요, 없어요? 빈 공간 있죠? 머리카락 빈 공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쭉 가서 자르고요. 컷하는데 버려요. 밑에 연결한 것까지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 밑에 빈 공간은 파먹어요. 버리세요. 라인 있죠? 자, 요각도 나와요. 요각도 그리제이션이에요. 그리제이션. 그리고 자, 숙련도만 되면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옆에 사이드는 거의 자른 머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여드리는 선은요. 이렇게 으로 쏙쏙 들어가는 커트라인 나와요. 자, 층이 안 낸 머리들 좀 어때요?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따로 놀아버려요. 이렇게 따로 놀아버려요. 근데 거의 대체적으로 층이 안 된 머리들이 이런 머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짧은 머리라도 숱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층을 내야 된다 안 된다. 그 몇 가닥이라도 층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놀아요. 몇 가닥이 뭐 숱도 없으니까 이거 안 잘라도 돼. 이게 아니에요. 숱이 없어도 라인을 맞춘다 안 맞춘다? 맞춘다.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숱이 없고 숱을 많이 쳐놓고 라인이 자를 머리가 없다고 그냥 안 잘라버리거든요. 아니 잘라주셔야 돼요. 자, 이 몇 가닥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라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고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변환 크레스트에서 손가락을 많이 올리셨는데 고개 무의식중에 내려요. 내리면 안 돼요. 올리셔야 돼요. 무의식 중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빗질을 못하신 분들은요, 굵은 빗을 쓰지 마시고요, 촘촘한 빗살을 이용하세요. 다리 갖다 놓으시고요. 라인, 이 라인이에요. 라인 보이죠? 요거 몇 가닥 다 자르세요. 요거 몇 가닥. 불편함이에요. 이 몇 가닥이. 요 몇 가닥이 불편함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잖아요. 그럼 라인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긴 머리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내가 빗질을 90도 한다고 생각하고 빗질 하시면 아마 실패가 없으실 거예요.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90도. 그러니까 밖으로 똑바로. 요거만 지켜주시면 실수가 없을 텐데 자꾸 90도로 밑으로 내려요. 왜 내릴까요? 불편해서. 팔이 아파서. 팔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내려요. 팔이 아프니까. 자, 빈 공간. 다리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버려요. 이거죠. 같이 아까 따로 놀았던 머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안으로 쑥쑥 들어가죠. 이게 되게 신기한 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방향성이 약간 미세하게 잡혀서 안 잡혔어요. 잡혔죠? 미세하게 양쪽 사이로 전대각이라는 게 미세하게 좀 잡혔어요. 앞라인. 왜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려지죠. 여기가 지금 무겁고 가볍잖아요. 그때 딱 봤을 때. 그쵸? 미세하게 여기가 가볍고 여기가 무겁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쪽으로 펄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 방식으로.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기준선 여기죠? 이제 가르마 타야죠. 아까는 센터의 가르마는 기준선을 잡았어요. 이제는 가르마의 왼쪽 가르마가 기준선이기 때문에 왼쪽 가르마를 기준선에 맞춰서 V라인으로 층을 해요. 곡선 빗질 할 거예요. 곡선 빗질. 그거 맞춰서 곡선 빗질. 맞춰서 곡선 빗질. 자, 양이 적으니까 파팅 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쉽죠? 그쵸? 쉬워요. 자, 이동 디자인으로 조금 더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반대쪽도요. 똑같이 대수수면 커트는 좀 고온기 빗살로 빗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손님들한테 고개를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하셔도 된다. 아, 너무 좋지. 고객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동 먹죠. 왜? 후대각이니까 커트하기가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아유, 너무 쉽죠. 머리다 하고 빼서 센터 가르마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킹, 다시 한번 체킹, 한번 체킹. 이렇게 곡선 빗질을 하는 방법도 있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커트하는 방법에 있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투 섹션을 나눠서 자르는 방법 중에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지 그냥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돼. 나 빗질 잘한다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난 빗질 좀 힘든 것 같아. 난 조금 더 정교하게 잘하고 싶어. 그러면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투 섹션이 아니고요. 이렇게 투 섹션이에요. 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원은 어디 있어요? 우리 원포인트 전체 원포인트 파팅할 때 하는 파마할 때 연습할 때
디스코 파팅이 있죠? 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왼쪽 가르마 베이스 딱 잡으면은요 저절로 이렇게 삼각형이 타져요.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저절로 삼각형이 타져요. 좀 더 정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운데로 자 베이스 넘어가서 자 층 내시면 돼요. 자, 몇 도까지 올라간다? 얘가 60도까지. 두상 곡면에 60도 이상. 두상 곡면에 60도 이상이 넘어가야지 층이 흐름이 잘 나와요. 이렇게. 곡선이 흐름이 잘 나와요. 60도 이상이 넘어가야 돼요. 베이스에 하다 보면 베이스 넘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cm를 더 자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cm 더 잘라서 자 이것도 지금 이 방식도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커트 기법이에요. 항상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커트 기법이에요. 지금 우리 왕언니는 이거 오늘 처음 배웠을 거예요. 처음 배웠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떨어지는 선이 기가 막히게 뒤로 너무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수술 안 쳐도 그리고 나서 언더라인 콘케이브죠? 그쵸? 콘케이브니까 우리가 홈파기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홈파기 1차 가이드라인은 지금 후대각이죠. 2차 가이드라인은 지금 콘케이브 크로스 체크. 체킹에 또 체킹 봤을 때 앞쪽이 무조건 짧아서 뒤쪽으로 넘어간다. 앞쪽이 짧은 쪽이 뒤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틴닝을 만약에 하고 싶다, 수술 치고 싶다 그러면 사이드부터 자 여기까지 층을 낼 것이냐, 여기까지 층을 낼 것이냐, 속에까지 층을 낼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하는데, 자 긴 머리는 대체적으로 속에까지 굳이 칠 필요도 있고 피지 않아도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그런 거는 좀 물어봐야 좀 되지 않을까 봐요. 손님한테는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손님 그러니까 수술 많이 치는 거 좋아하세요? 수술 많이 안 치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는 거. 그거 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 수치고 가벼운 거 좋아하세요. 그럼 술 많이 쳐주면 돼요. 나는 근데 술 많이 안 치고 난 깔끔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술 덜 치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수술 안 칠 수는 없어요. 이런 길이는 안 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수술 쳐도 되는데 가벼운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절반 이상 수술 치면 돼요. 나는 수술 많이 안 치는 거 좋아하고요. 깔끔한 게 좋아요. 깔끔한 게 좋아요. 그러면 끝에 위주로 치시면 돼요. 끝에 위주로. 근데 여기만 치시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가 살짝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르고요. 다시 내가 움직여서 다시 한번 잘라줘요. 자, 그러면 균일하게 층이 수술 쳐지겠어요? 안 쳐지겠어요? 균일하게 안 쳐져요. 내가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다시 또 갈게요.
이 정도 수고로우면 손목에 스네블링해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자, 다시 몸 앞쪽으로 와서 빼면서 다시 몸을 훅 가시는 듯이 눌러서 자르는 거예요. 훅 가시는 듯이. 그냥 너무 여러분들 막 빨리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이 정도 속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냥 이 정도 속도만 해도 손님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속도만 해도. 이 정도 속도만 해도 손님들 놀래요. 굳이 여러분들 속도, 내가 하는 것처럼 속도 엄청나게 빨리 할 필요 없거든요. 딱 이 정도만, 이 정도 속도만. 자, 이 정도 속도만. 자, 앞으로 가서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질감은 으로 방향성을 결정한다. 질감 커트 하시는 분들은 질감으로 방향성 결정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MMS는 가이드선으로 방향성을 결정한다. 저는 방향성이 가이드선을 결정한다. 이게 맞다고 봐요. 근데 방향성을 제시하고 질감으로 다시 방향성을 제시하면 황금조합이지.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층을 내야 되거든. 근데 안 돼. 안 되잖아. 우리는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길이로 우리는 뭐예요?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 여기도 후대각으로 해서 천천히 해요. 뭐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쓱쓱쓱 하니까 계속 잘리는 게 나오죠? 이렇게. 굳이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도 누가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천천히 했을 때 머리가 덜 떡여요. 빨리 하면 뜯겨요. 빨리 하면 뜯겨요. 천천히 하세요. 가벼움이에요. 가벼움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층을 내서 만드는 가벼움, 질감을 해서 만드는 가벼움. 가이드선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가벼움과 무거움을 질감으로 가벼움과 무거움을 더한다. 이게 지금 이 질감은 뭐예요? 명암 처리예요. 명암 처리 필요하죠. 선만 만들어 놓으면 미워요. 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질감을 넣으셔야죠. 자, 이런 질감 필요해요. 당기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자, 그럼 넣는 거하고 당기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실감할 때 이렇게 당겨요. 자, 씹고 당겨요. 그냥. 차이점은 넣는 거는 아까처럼 걸릴 수가 있죠. 근데 당기는 건 걸림이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당기는 거는
얘가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입맛에 따라서 스트로크는 샤기는 가끔씩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땡겨요. 그리고 잘못하면 손님이 두피가 뜯길 수가 있어요. 따가울 수 있죠. 아플 수 있어요. 잘 못하는 사람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커트는요 선을 어느 만큼 잘 지켜주느냐, 선을 잘 지켜주느냐. 선만 잘 지켜주면 나머지 라인은 그냥 저절로 선 맞추는 게 어려운 거지. 선 맞추는 게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가 좀 무거워 보이죠? 가운데는 가벼워 보이고. 약간 지금 이 코트는요 급격하게 컨케이브가 나와. 급격한 컨케이브가 나와요. 근데 심연 원장님이 했던 그 컨케이브는요, 컨케이브는 나오긴 나왔어. 근데 말하자면 양을 한 번에 많이 잡으면, 이렇게 많이 잡으면 급격한 컨케이브가 나오고, 양을 조금씩 잡으면 완만한 컨케이브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 차이예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잡을 것이냐, 양을 적게 잡을 것이냐. 근데 대체적으로 MMS는 양을 많이 잡는 걸